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시험 13회차입니다. 안전 운행 편이고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문제 1번입니다. 제동 시에 바퀴를 로크시키지 않으므로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동안에도 핸들의 조정이 용이하고 가능한 최단 거리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어느 정도 다 아시겠죠? 네,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ABS입니다. 안티록 브레이크 시스템. 안티록이 뭡니까? 바퀴가 잠기지 않는다는 거죠. 락이니까요. 죄송합니다. 네, 잠시 문제가 있어서요. 네, 다시 시작합니다. 제동 시에 바퀴를 로크시키지 않으므로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동안에도 핸들의 조종이 용이하고 가능한 최단 거리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안티록 브레이크 시스템, ABS 시스템입니다. 그냥 그대로 인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BS 시스템입니다. 2번입니다. 유압식 풋브레이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유압식 풋브레이크는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늘 발로 밟고 다니는 브레이크입니다. 예, 그래서 주행 중에 발로 조작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제동 장치다. 맞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 액이 휠 실린더로 전달된다. 맞습니다. 3번 휠 실린더의 피스톤에 의해 브레이크 라이닝을 밀어준다. 맞습니다. 휠 실린더에 있는 피스톤에 의해서 유압으로 브레이크 라인을 그 브레이크 드럼 쪽으로 밀어줘서 제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4번 엔진의 기어비에 의한 저항력을 이용해 속도를 줄일 때 사용된다. 이거는 지금 이것이 틀린 것인데 이것은 무슨 브레이크입니까? 엔진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뭐 4단으로 달리던 차를 2단 기어로 놨다. 그러면 그 기어비가 저속으로 돌아가죠. 그 저항력을 이용해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진의 기어비에 의한 저항력을 이용해 속도를 줄일 때 사용된다는 것은 엔진 브레이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4번은 엔진 브레이크에 대한 설명이다. 그대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은 엔진 브레이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내리막길에서 풋브레이크만, 즉 발로 하는 브레이크만 사용하게 되면 라이닝 마찰에 의해서 제동력이 떨어집니다. 내리막길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맞습니다. 가속 페달을 놓거나 받고 있는 가속 페달을 이제 떼버렸어요. 그러면 속도가 느려지겠죠. 또는 고단 기어로 바꿔주게 되면 글쎄요.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되어 속도가 떨어지게 된다. 놓고 봅시다. 4번 구동바퀴 위에 엔진이 역으로 회전한 것과 같이 되어서 그렇죠? 4단에서 2단 기어로 바꿔버리니까 기어비에 의해서 역으로 회전한 것 같이 되어서 그 회전 저항으로 인해 제동력이 발생한다. 엔진 브레이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3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네, 가속 페달을 넣거나 고단 기어가 아니라 뭡니까? 저단 기어가 되죠. 예, 4단 기어 놓다가 그죠? 엔진 브레이크로 해서 속도를 늦추려면 2단 브레이크로 바꿔준다는데 저단 브레이크로 바꿔야겠죠? 네, 그래서 고단계로 바꿔주게 되면 이라는 표현이 틀린 것입니다. 네,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하게 하려면 가속 페달을 놓거나 아니면 저단기어로 바꿔줘야 합니다. 4번입니다. 다음 중 자동차의 제동과 관계가 먼 것은 엔진 브레이크. 네, 조금 전에 계속 설명한 게 엔진 브레이크였죠. ABS 아까 봤죠? 네, 밟으면 어떻습니까? 타타타타타 하면서 예, 핸들 조향이 쉽죠. 그리고 이제 계속 밟고 있으면 멈추는 거예요. 네, ABS 브레이크죠. 주차 브레이크, 엔진 브레이크. 스티어링 휠은 뭡니까? 이거는 핸들입니다. 핸들. 핸들을 그냥 좀 고급스러운 용어로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브레이크 제동 장치와는 관계가 없죠. 관계가 뭡니다. 스티어링 휠은 조향 장치입니다. 방향. 핸들이니까 방향이죠. 그래서 자동차의 제동과 관계가 먼 것은 그러면 스티어링 휠입니다. 다음 중 자동차 현가 장치의 기능이 아닌 것은 현가 장치는 뭡니까? 완충 장치. 우리가 쉽게 말하는 뭡니까? 쿠션. 이거죠. 자,
차량의 무게를 지탱해서 차체가 직접 차축에 얹히지 않도록 해준다. 그렇죠. 이거는 주로 스프링이나 또는 유압으로 보충하는 쇼업소업으로 해가지고요. 2번 도로 충격을 흡수해서 운전자와 화물에 유연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그렇죠? 예, 소위 말해서 쿠션이 좋은 거죠. 예, 3번 평가장치의 유형에는 판 스프링 주로 화물 자동차, 코일 스프링 주로 승용 자동차, 공기 스프링 버스 등 대형 차량과 스프링을 보조하는 역할로 ሾ크 업서버, 충격 흡수 장치 등이 있다. 맞습니다. 구동력과 제동력을 지면에 전달한다. 글쎄요. 이 완충 장치가 구동력과 제동력을 지면에 전달하나요? 완충을 할 뿐이죠. 구동력과 제동력을 지면에 전달하는 것은 그렇죠. 휠이라고 해야 더 맞겠죠? 변속기보다는 더 휠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예, 구동력과 제동력을 에, 지면에 전달하는 것은 주행장치인 휠이다. 예, 타이어와 함께 차량의 중량을 지지하고 구동력과 제동력을 지면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휠이다. 그래서 4번은 휠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동차의 조향장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앞바퀴 정렬에는 토우인, 캠버, 캐스터 등이 있다. 맞습니다. 캠버는 앞바퀴가 하중을 받을 때 아래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핸들 조작을 가볍게 한다. 엄밀히 말하면 이 캠버는 플러스 캠버입니다. 그래서 앞바퀴가 하중할 때 아래로 벌어지는 걸 방지하고 라고 할 때 이 캠버는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바퀴가 너무 이렇게 그랬나요? 다시 그려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바퀴라면 위가 벌어지고 아래가 좁아지는 현상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이제 플러스 캠브라고 그러는데 어떻든 이렇게 해서 앞바퀴의 이 경사가 위보다 밑으로 좁아지는 거. 그래서 캠버는 앞바퀴가 하중을 받을 때 이제 원래는 아래로 벌어지려고 하겠죠. 하중을 받으니까 이것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역으로 이렇게 그 그 위보다 아래를 좁혀주기 때문에 그래서 핸들 조작을 가볍게 해준다. 이게 캠버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옆에서 보았을 때 차축과 연결되는 킹핀의 중심선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자동차를 이렇게 볼 때 원래는 이 중심선이 여기죠. 근데 이 킹핀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킹핀을 끼우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앞바퀴에 직진성을 부여해서 차의 롤링을 방지하고 핸들이 돌아갔을 때 원위치로 쑥 돌아오게 하는 이 각도만큼을 줘가지고 원위치로 돌아오는 탄력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캐스터라고 하는 겁니다. 캐스터. 맞습니다. 토우인이란 앞바퀴를 위에서 보았을 때 뒤쪽이 앞쪽보다 좁은 상태를 말하고 이는 타이어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 토우인은 위에서 평면으로 내려보면 어떻습니까? 앞쪽 바퀴가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뒤쪽 바퀴보다 이쪽이 앞쪽이 더 좁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뒤쪽이 앞쪽보다 좁으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러면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퀴가 이런 경우는 핸들 조작도 어렵고 예, 원래가 이 차가 앞으로 나갈 때는 벌어지려는 현상이 있어요. 이 작용이. 예, 그래서 이 앞바퀴 쪽이 이렇게 오므라들 폭이 좁아져야 돼요. 그래야 에, 조향이 쉽고 그래서 토우인이란 앞바퀴를 위에서 보았을 때 앞쪽이 뒤쪽보다 좁은 상태를 말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는 타이어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기회에 캠버는 무엇이고 토우인은 무엇이고 캐스트는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캠버는 뭡니까? 그 기울기, 예? 위쪽보다 밑에 쪽이 더 경사가 이렇게 되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토우인이라는 것은 앞바퀴 쪽이 폭이 뒷바퀴 쪽 폭보다 더 좁은 거예요. 연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캐스터는 이 킹핀을 정중앙에 놓지 않고 약간 내려서 놓아서 그 바퀴가 복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의 복원성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토우인이란 다시 봅니다. 토우인이란
앞바퀴를 위에서 보았을 때 앞쪽이 뒤쪽보다 좁은 상태. 그죠? 앞쪽이 뒤쪽보다 좁은 상태. 바퀴를 그런 식으로 놓는다 이거예요. 얼라이먼트를 할 때, 휠 얼라이먼트를 할 때, 주행 중 타이어가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이어의 마모를, 이렇게 할 때 마모를 방지하게 되는 거예요. 타이어 마모를 방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토우인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원심력을 보겠습니다. 원심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변한다. 맞습니다. 원심력은 속도가 빠를수록 커브가 적을수록 중량이 무거울수록 커집니다. 맞습니다. 커브가 예각을 이룰수록 원심력은 작아진다. 그런데 예각이 뭡니까? 직각보다 작은 각이에요. 이 예각의 반대말이 뭐예요? 둔각이에요. 예각이라고 하면 각이 예민하다. 이런 말이에요. 예. 만약에 각이 이렇게 생겼으면 예민하죠, 이게. 예. 근데, 예?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둔하죠. 이게 둔각이 되겠죠. 이런 예민하니까 예각이 되고. 그러니까 예각을 이룰수록 각도가 좁아질수록 원심력은 작아진다? 이게 좀 표현이 잘못됐죠? 시속 50km로 커브를 도는 차량은 25km로 도는 차량보다 원심력이 4배가 커진다. 자, 4번을 보십시오. 속도 차이는 2배 차이예요. 그죠? 2배 차이인데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변한다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2배의 제곱으로 변한다니까 4배죠. 그래서 속도로 보면 50km로 커브를 도는 차량과 25km로 도는 차량은 속도로 보면 2배인데 이것을 원심력으로 보면 4배가 더 큰 거예요. 뭐가요? 50km로 도는 차량이 원심력이 4배가 더 크게 받아요. 원심력을 밖으로 튕기지 나가려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틀렸죠? 커브가 예각을 이룰수록 원심력은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진다라 이렇게 해야 맞겠죠? 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확인합니다. 자, 커브가 예각을 이룰수록 원심력은 커집니다. 커브가 예민한 각이죠. 각도가 적은 거예요. 이룰수록 원심력은 더 커지게 된다. 그래서 더 위험하게 되죠. 가파른 구불길, 그 예각을 이루는 길, 이런 길에서는 속도를 더 많이 줄이셔야 합니다. 자, 8번입니다. 타이어의 노면 접지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고속 주행 시 타이어의 회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접지면에서 발생한 타이어의 변형이 다음 접지 시점까지 복원되지 않고 진동의 물결로 남게 되는 현상을 스탠딩 웨이브라며 맞습니다. 이 지문에서 이걸 완전히 익혀두십시오. 타이어는 내부 고열론이 쉽게 과열되고 파손된다. 이것이 지금 뭡니까? 스탠딩 웨이브에 대한 거의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자, 고속 주행합니다. 그러면 타이어가 어떻습니까? 원래는 이 무게 위에서 찐 눌려 있죠. 그런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복원돼야 돼요. 이게 펴지고. 그런데 너무 고속으로 가다 보니까 타이어가 펴질 틈도 없이 눌린 상태, 그 상태 그대로 바로 또 다시 접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접지면에서 발생한 타이어가 변형되는데 이 변형이 다음 접지 시점까지 복원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 보니까 이 진동이 물결로 남게 돼요. 그래서 마치 멀리서 보면 물결 치듯이 그렇게 보인다고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웨이브가 뭐예요, 이게? 물결 같은 것을 웨이브라고 그러잖아요. 그 진동의 물결로 남게 되는 현상. 이걸 스탠딩 웨이브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내부 고열로 인해서 너무 마찰이 심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내부 고열에서 어떻게 쉽게 과열되고 파손되게 돼요. 타이어가. 그래서 이것을 스탠딩 웨이브. 그러니까 눌린 타이어가 위로 올라올 때는 펴져서 다시 이제 접지를 할 때 뭡니까? 제대로 이제 접지를 하게 돼야 되는데 펴지지도 않고 눌린 상태가 그대로 다시 눌리고 하니까 마찰열이 심하게 되겠죠. 과열되고 파손된다. 연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자, 2번입니다. 물이 고인 노면을 고속 주행 시 타이어의 트레드 홈 사이에 있는 물을 대수하는 기능이 감소되어서 자, 아까는 이제 물 없는 도로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물이 고인 노면이에요, 이제. 근데 이 타이어 트레드가 이제 뭔지 아시죠? 그 홈 있잖아요. 툴쑥 튀어나오고 그 트레드 홈 사이에 있는 물이 배수되기도 전에 어때요? 다시 노면 접지에 또 붙어버려요. 타이어는
이제는 노면하고 접지될 기회도 없이 물과 물 사이로 이제 오르내리는 거예요. 이때 앞쪽에서 들어오는 물의 압력이 있어요. 보통 2배라고 그러죠. 100km 가면 200km 압력으로 이 물이 그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땅의 노면으로부터 이제는 아예 또 올라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는 뭐냐, 수상스키 타듯이 물 위를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예, 달려가는데 실제는 접지돼서 달려간 게 아니라 이게 물 위를 미끄러져 수상스키 타듯이 가는 거예요. 이게 수막 현상이라고 해요. 물이 막을 현상은 위를 달려가는 겁니다. 매우 위험하죠. 예, 이것을 수막 현상이라고 한다. 예, 앞에 거는 뭐예요? 너무 빨리 달려서 타이어가 복원될 시간도 없이 가니까 타이어 트레드가 좀 펴져가지고 다음번에 트레드가 닿아야 되는데 이게 납작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닿아버리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스탠딩 웨이브라고 한다. 두 번째는 물이 있는 노면을 가는데 물이 빠질 사이도 없이 타이어 트레드 홈 사이에 있는 물이 빠질 사이도 없이 다시 노면을 접촉하니까 이제는 물과 물들이 서로 만나서 압력으로 바퀴를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퀴가 땅을 밟고 간 게 아니라 물 위를 미끄러져 가는, 물 위를 미끄러지는 현상, 수막 현상이라고 한다.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3번,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든 수막 현상이든 예방법은 일단 속도 늦추는 거예요. 고속 운행하지 않는 것이다. 맞습니다. 스탠딩 웨이브 시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높이고 수막 현상 시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조금 낮추는 것이 또 하나의 예방법이다. 이게 틀렸어요. 둘 다 뭡니까? 타이어 공기압을 평상시보다 높게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바퀴가 밑으로 깔리는 것이든 또는 물이 볼패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이든 쉽겠죠. 일단 공기가 좀 빵빵해야. 근데 그나마 공기마저 빵빵하지 않으면 타이어는 더 짓눌려서 예, 스탠딩 웨이브가 더 심할 것이고 또 물은 더 빠져나가지 못해서 수막 현상은 더 심하게 돼요. 그래서 공기압을 둘 다 평소보다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감으로 찍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스탠딩 웨이브 시에는 타이어의 공기압을 평소보다 높이고 수막 현상 시에도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높인다. 둘 다 타이어 공기압을 높여야 된다. 자, 이제 한 번 더 봅니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과 수막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 옳은 것은 이제는 고를 수 있겠죠? 속도를 높이라 그건 무조건 틀렸죠? 예, 속도와 공기압을 모두 높이는 속도는 무조건 줄여야 돼요. 이건 과속에서 오는 거니까 높인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속도는 낮추고 공기압은 높인다. 아, 둘 다 이게 맞아요. 속도는 낮추고 좀 타이어의 바람은 좀 빵빵하게 넣으라는 거예요. 답은 이게 되겠죠? 나머지는 뭐 말만 거창하지 다 틀린 겁니다. 속도는 낮추고 둘 다예요. 스탠딩 웨이브든 수막 현상이든 속도는 낮추고 공기압은 높여준다. 자, 이제 페이드 현상, 워터 페이드 현상, 베이퍼록 현상, 모닝록 현상 이걸 좀 봐볼게요. 첫째, 페이드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고속에서 제동 또는 내리막길 계속되는 제동 등에 의해서 계속 브레이크 밟으니까 이 마찰제의 온도가 브레이크 라이닝에 있는 그 마찰제 온도가 상승해요. 그래가지고 이 마찰열에 의해서 브레이크 작동력이 저하하는 현상, 이것을 일명 히트 페이드라고 하는데 그냥 페이드라고 하면 이 히트 페이드예요. 근데 워터 페이드도 있기 때문에 워터 페이드는 이제 이번에는 워터 페이드라고 했죠. 그래서 페이드 그러면 히트 페이드, 과열 현상으로 인해서 마찰열이 상쇄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볼게요. 일반의 유기재료는 그 마찰제가 마찰면의 온도가 어느 값을 넘어가면은 성분이 분해되면서 그게 가스를 발생시켜요. 그런데 이 가스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윤활유 역할을 해줘 버려요. 그 안에서. 예. 그래가지고 꽉 조여줘야 되는데 이 가스가 윤활유 역할을 하니까 어때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고 이 열에 의해서 둘 사이의 마찰이 가스로 발생하면서 이 가스가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미끄러져 버린다. 꽉 조이지를 못한다. 그래서 마찰 계수를 저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잘 말 안 듣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헤이드 현상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계속 밟아대니까 열 받아가지고 이 마찰 개수가 적어서 브레이크가 잘 말 안 듣는 거, 이것을 페이드 현상이라고 한다.
자, 워터페이드 현상은 물 고인 곳에 주차 또는 수중 운행 등으로 이제 이 브레이크가 물에 젖었어요. 브레이크 라이닝 쪽이. 예? 또는 드럼이라든가. 그래가지고 마찰 계수가 이번에 작아져요. 왜요? 밟는데 이 또 물이 이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조여주지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제동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떻게 하냐? 브레이크를 좀 밟아줘 가지고 마찰열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회복되도록 해줘야 돼요. 좀 물기가 마르게 해줘가지고 이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반복해서 밟으면서 천천히 주행해준다. 이해가 되셨죠? 자, 3번입니다. 베이퍼록 현상입니다. 이 베이퍼라는 게 뭡니까? 수증기, 뭐 공기방울 뭐 이런 것이죠. 예, 그 증기 이런 거예요. 베이퍼록 현상은 긴 내리막길에서 그 브레이크를 지나치게 사용하면은 차륜 부분에 마찰열이 있겠죠. 이 마찰열이 이 뭡니까? 브레이크 라이닝을 밀어서 조여주는 것이 무엇이 합니까? 그 실린더가 해요. 실린더. 그런데 이 실린더 쪽에 열이 과하게 되면 어땠어요? 실린더 속에 있는 오일이 팽창을 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기포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응? 이 기포가 생기면 제대로 압력을 돼도 안 받아줘요. 왜? 이 기포가, 이 공기 기포가 차고 있으니까. 그래서 브레이크 파이프 속에 브레이크 액이 기화되고 이 브레이크 회로 내에 공기가 유입된 것처럼, 이게 베이퍼예요. 유입된 것처럼 기포가 발생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꼭 뭐냐, 스펀지 밟는 것처럼 유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지 않는 현상.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풋브레이크 사용을 줄이고 될 수 있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라 이거예요. 베이퍼록 현상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페이드 현상이든 워터 페이드 현상은 뭐예요? 브레이크 라이닝이 드럼 쪽을 잡아주는 데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베이퍼록 현상은 뭐예요? 아예 브레이크 라이닝 자체가 조여주지를 못해요. 왜? 그 앞서서 실린더가 밀어줘야 되는데 이 실린더가 열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 오일이 기포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밟아도 스펀지 밟는 것처럼 힘을 안 받는 거예요. 유압을 제대로 밀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기포가 있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풋브레이크,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발브레이크를 좀 줄이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라. 엔진 브레이크 저속으로 놓고 가라는 거예요. 다음, 모닝록 현상은 무엇이냐? 비가 자주 오거나 습도가 높은 날 또는 오랜 시간 주차한 후에는 브레이크 드럼에 미세한 녹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며칠 세고 났다가 비 오는 뒤에 타고 가려고 보면 의외로 그냥 팍팍 걸릴 거예요. 아마 제동이. 그 급제동 걸려. 이때는 브레이크가 지나치게 예민해서 작동해요. 급제동 돼요. 예?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이때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아서 녹을 제거해주고 운행하는 게 좋아요. 왜 이렇게 잘 들을까요? 드럼에 녹이 쓸어서 마찰 계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상하다. 비 오고 며칠 세워놨다가 타고 가니까 왜 이렇게 브레이크가 확확 걸리지? 드럼 쪽에 녹이 발생해가지고 마찰 계수가 늘어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미리서 몇 번 수에 밟아줘가지고 녹을 좀 제거한 다음에 타고 다녀라. 자, 이해가 되시죠? 페이드, 워터 페이드 현상은 뭐다? 브레이크 라이닝 자체가 드럼을 잡아주는 그 힘이 마찰 개수가 적어져서 문제가 생긴 것이고 베이퍼로그 현상은 아예 그 브레이크 라이닝이 드럼을 잡아줄 때에 사용되는 뭡니까? 실린더. 이 실린더가 공기압이 차가지고 베이퍼가 차가지고 밀어주지를 못한다. 왜 베이퍼가 찼냐? 과열로 인해서 오일이 기포가 생겨버렸다. 모닝록 현상은 계속 좀 세워놨더니 이건 아예 드럼에 녹이 쓸어가지고 녹이 발생해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았더니 확확 걸리더라. 왜? 녹이 있으니까 우선 마찰 개수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미리서 좀 브레이크를 밟아서 녹을 좀 제거한 다음에 운행해라. 네, 이해가 되셨죠? 자, 페이드 현상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브레이크를 반복해서 사용하면 마찰열이 라이닝에 축적되어 브레이크 제동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페이드 현상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브레이크 액이 기화하여 페달을 밟아도 유압이 전달되지 않아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실린더를 밀어줘야 되는데 그 안에가 뭐가 찼다는 거예요? 이 공기 같은 게 찼다는 거 아니에요? 브레이크의 기화에서 유압이 전달되지 않아요. 마치 스펀지 받는 것처럼. 이걸 뭐라 그랬어요? 베이퍼로 현상이라고 했죠? 베이퍼로. 비가 자주 오거나 습도가 높은 날 또는 오랜 시간 후에 주차한 후에는 브레이크 드럼에 미세한 녹이 발생했어요. 모닝독이라고 그러죠. 아침에 타려고 보니까
이게 급제동 걸려요. 예, 밟으면 급제동합니다. 이것을 모닝록 현상이라고 그랬죠. 4번입니다. 물이 고인 도로 주차 또는 수중 운행 등으로 브레이크 마찰제가 물에 젖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밟으면 브레이크가 잘 말을 안 들어요. 왜? 이 물이 윤활유 역할을 해서 마찰 계수가 적어졌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제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물기를 좀 말리고 가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를 수차 밟아서 열이 좀 발생하게 한 다음에 물기 말려 타고 다니라. 지금 4번은 뭐예요? 이거는 워터 페이드라고 하는 거죠. 4번은. 1번 이 페이드는 이거는 원래는 히트 페이드인데 그냥 페이드라고 해요. 이게 열로 인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맞는 것은 그럼 뭐예요? 1번이죠. 확인합니다. 네. 2는 페달을 밟아도 유압이 전달되지 않고 스펀지 밟는 것 같다고 그랬죠? 이거는 뭐라고요? 베이퍼로 현상이고요. 비가 자주 오는 습도가 높은 날 오랜 시간 주차 후에 브레인에 미세한 녹이 발생했어요. 이거는 모닝록 현상이라는 것이고요. 4번은 물이 고인 도로에서 이게 아예 브레이크 마찰제가 물에 젖었어요. 그래서 마찰 계수가 적어졌어요. 워터페이드라는 거예요. 기억해 두십시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